네, 그러면 2부 이어서 시작할게요. 자, 우리 2부는 준혁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혁이 거 볼게요. 여기가 옳지. 우리 준혁이 거. 이게 지금 준혁이가 출처가 네이버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준혁이가 이 틀을 지금 바꿔놨어요. 지난번에 했을 때는 이런 틀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한 그 틀로 이렇게 지금 야 완전히 바꿔놨네. 완전 바꿔놨어. 완전히 좋아요. 어, 이제 준영이가 이제 문단을 굉장히 문단을 이렇게 많이 이제 바꿔놓은 거는 잘했고요. 틀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단을 바꾸라는데 너무 많이 바꿨다. 한 줄만 띄우면 되는데 이게 지금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이상을 띄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건 또 너무 또 과해. 예? 문단 바꿔준 건 참 좋은데 너무 과하게 막 자주 바꿔놨어요. 문단 중심으로 바꿔주시고 줄도 이렇게 한 줄만 띄우셔요. 두 줄 막 이렇게 하고 여기도 지금 널리 쓰인다고 한다. 석유는 쓰였다고 한다. 이런 건 지금 문단이 같은 문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자 일단은 아무튼 시도는 좋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석유에 대한 것, 석유가 사라진다면 주제 지구상에서 석유가 고갈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째, 땅 속에서 천연으로 나는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연성 기름을 말한다. 석유란 그렇다는 거야. 검은 갈색의 액체인 천연 그대로의 것을 원유라 하는데 이것을 증류를 시키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석유, 피치, 아스팔트 등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 석유는 동력의 원료, 공업용으로 널리 쓰인다고 한다. 석유는 예전에 20세기 초 일본 시대에도 20세기 초 일본 시대에도 활발하게 쓰였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의 포위망에 고립된 일본군이 석유를 많이 의존했는데 미국이 석유 공급을 못하게 해버리자 일본은 전쟁을 포기할 상황까지 놓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석유는 중요한 보급품이었다고 한다. 자, 미국의 텍사스가 석유 덕분에 20세기 초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석유는 사용할 것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런데 석유가 좋은 곳이 돈, 화학품 정도의 가치로 초강대국으로 되는 거라면 이건 초강대국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석유가 좋은 것이 돈, 화학품 정도의 가치로 초강대국이 되는 것이라면 이건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뭔 말이죠? 다시 나는 자신의 직접 힘으로 자연을 빌려가면서 초강대국이 되어야지 진정한 초강대국이라 인정할 것 같다. 이거는 지금 준혁이가 처음에는 네이처에서 그냥 단순히 기사만 옮겨다가 이제 소개하는 수준에를 벗어나서 이 준혁이가 이제 그 기사를 인용을 해서 자기 생각으로 좀 바꿔서 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여기를 보면 조금 문장이 매끄럽지는 않은데 이건 지금 준혁이의 생각 같아요. 순수한. 그러니까 준혁이는 이런 말이야. 어, 준혁이가 생각하기에 강대국이란 자신의 직접적인 힘을 이용하여 자연을 빌려가면서 이게 석유는 자연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자연을 빌려가면서 초강대국이야 되지, 초강대국이야 이 되어야지 진정한 강대국이라는 거야. 그러나 단순히 음, 석유가 좋은 것이 돈이나 화학품 정도의 가치만 가져가지고는 초강대국이 될 수 없다 이거야. 자기 힘으로 직접
자연에서 석유를 추출해서 만들어내어야지 초강대구라는 거예요. 좀 말하기 어렵긴 어렵다. 자, 하지만 진주만 공습이라는 석유로 인한 분쟁이 일어난 것을 보면 석유는 위험할 때도 쓰였던 것 같다. 또 석유를 화약으로 만들어 전쟁에 썼다고 하는데 석유는 이런 것을 보면 마냥 좋은 것 같진 않다. 전쟁에도 쓰였기 때문에 마냥 좋은 것 같진 않다는 얘기예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 같은데 석유는 좋은 대로 쓰면 훨씬 좋게 쓸 수 있고 약한 마음을 가지고 쓰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쓰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서 석유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죽을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석유를 이런 곳에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석유를 악용한다면 석유를 없애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 준혁이 생각 같아요. 하지만 석유는 옛날 이집트에서 설사약 윤활유로도 이게 약으로도 쓰였다네. 석유는 이집트라는 곳에서 설사약 또는 윤활유로도 사용이 됐다고 하네요. 참 신기한 새로운 사실이네. 지금 시대에는 석유를 기름으로 쓰지만 이런 곳에만 쓰지 않고 약품, 의료기구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한다. 이런 석유를 왜 전쟁과 돈을 위해 쓸 거라는 생각이 든다. 왜 돈을 위해서 썼는지 그게 의문이다 그런 얘기 같아요. 돈은 좋은 일에 쓰면 이해하지만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위해 쓰는 거는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 준혁이의 문장 같아. 석유의 매장량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채 30년도 버티지 못할 거라는 분석에서부터 짧게는 30년이면 좀 고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길게는 400년 이상은 버틸 수 있다는 의견까지 또 그 밖에 더 많은 의견이 있다고 한다. 석유는 지금 초시대에도 엄청 많이 쓰고 있어서 석유가 빨리 줄어들겠지만 언젠가 새로운 발명으로 석유를 대신할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언젠가 석유를 또 쓰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석유 때문에 환경 오염도 일어나고 사람도 죽어가고 자연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도 자연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데 자연이 죽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전쟁이나 환경 오염으로 동물들이 죽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동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 많은데 동물들을 이렇게 죽이는 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 자, 이 석유를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내 생각에는 석유를 받을 때 어디에서 쓸 건지 그에 대한 이득이 무엇인지 그 일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서류를 작성하거나 석유를 이용해 악용한다면 벌이 있는 법을 만드는 거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이제 이거에 대한 벌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잘못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또 석유를 없애거나 다른 에너지 공급원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준영이. 이게 지금 준영의 선생님이 보니까 지난번에 단순히 네이버에서 기사를 옮겨 쓰는 걸로 그쳤다면 이번에 좀 수정을 한 것 같아요. 그 기사에 대한 인용과 함께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의견을 이렇게 옮겨 적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단순히 기사만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 기사를 소개하고 자기의 생각을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잘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석유가 사라진다면 대신할 연료는, 즉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연료는 없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여러 국가가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니 국가들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만약 새로운 석유를 대신할 자원이 나온다면 최대한 악용을 못하는 자원이면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이제 준혁이는 나쁜 쪽에 쓰이는 악용되는 경우를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연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나쁜 쪽에 쓰이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준혁이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있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한 게 보입니다. 우리 준혁이 수고하셨어요. 우리 이제 서희 거. 우리 서희 옳지. 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틀은 아주 좋아요. 그러면 자, 우리 서희 과목 내용 봅시다. 만약 석유가 고갈되면 자동차나 배, 비행기 등 연료가 필요한 교통수단을 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료는 석유로 만들기 때문이다. 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난방의 연료는 석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요. 어려운 내용이 없네요. 자,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나 물질. 1. 태양을 이용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다. 태양광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배나 비행기. 두 번째, 식물, 음식물, 쓰레기, 분뇨 등으로 움직이는 바이오 버스로도 석유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음식물 쓰레기나 또는 식물, 옥수수 같은 식물, 분뇨, 배설물이죠. 이런데서 가스가 나와요. 이 가스를 바이오 가스라고 그러는데, 이 바이오 가스로 움직이는 바이오 버스도 있을 수 있죠. 실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다만 그 효율성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해서 많이 보급은 안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풍력이죠. 풍력. 자동차도 석유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수소 전기 자동차 등도 석유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래요. 지금 이 수소 전기 자동차는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현대에서 나와 있는 넥소라는 자동차, 대표적인 게 넥소라는 자동차. 우리 남동공단, 우리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도 충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소 자동차 굉장히 유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희 잘 조사해왔습니다. 우리 이제 치헌이 거 볼게요. 우리 우리 주제 2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썼네. 주제 1은 조금 그렇긴 해도 일단 틀은 참 아니 우리 주제 1. 우리 치현아, 여기 주제 2일 여기도 이제 적어주세요. 주제 1이 무엇인지 자기 생각을 바로 쓰지 마시고, 주제 1, 석유가 고갈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라는 주제를 써주고, 그리고 한 줄 띄우고 지금 여기서 좀 자기 생각 쓰고, 또 한 줄 띄우고 주제 2,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를 써주고, 그리고 여기서처럼 자기 생각을 한 줄 띄우고 써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틀을 조금 더 손봐야겠네. 자, 봅시다. 주제 1, 석유가 완전히 고갈되면 중동의 투바이나 부자 국가들이 망하고 자동차, 비행기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계가 없어질 것이고, 심하면
전기나 기타 등등의 연료들이 정전이 되어 블랙아웃 현상, 모든 게 멈추는 겁니다.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나 도시나 나라 전체가 고립될 수도 실제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은 사실상 아직은 없다. 아직은 석유만큼 이온 부담이 적으면서 이온 부담이 적어요. 석유 같은 경우는 가성비와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고급지네. 가성비, 싼 값에 좋은 효과를 얻는 것을 가성비라고 그러죠. 자,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사용할지도 모르는 연료는 있다. 바로 핵융합 기술 원자력 에너지라고 하는데, 원래는 핵 분열 발전을 하였는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핵융합 기술 원자력 에너지,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봅시다. 자, 원래는 핵 분열 발전을 하였는데, 핵 분열 발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폐기물이 나오는데, 핵 폐기물은 자연과 생명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어서 인간은 아주 조금만 쐬어도 몸속의 세포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결국에 암에 걸려 사망하고 만다. 이게 지금 보면 내용이 좀 어려운데, 우리 치연이가 과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수준이야. 그래서 그 자기 지식, 그 과학적 지식을 이제 활용해서 이 문장을 상당히 그래도 쉽게 이제 해설한 편인데, 이게 이제 암세포가 이게 방사성에 노출이 되면요, 방사성에 쬐이게 되면 암에 걸린단 말이야. 이 방사선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사람이 이제 암에 걸린 사람을, 그 암세포를 죽일 때도요, 이 방사선의 레이저 있죠, 레이저를 쏴서 그 암세포를 갖다가 총을 쏘듯이 쏴서 그걸 죽이는 거야. 그만큼 강력한 거야. 그런데 이 레이저 빛은 이렇게 치료용으로만 사용을 하는데, 이걸 잘못해서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또는 원자폭탄 같은 게 이제 폭발을 할 때 빛이 나오죠. 그 빛이 노출, 쬐기만 해도 이렇게 암세포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기형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늘어나고, 이와 같은 현상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핵융합 기술 고에너지를 만든다고 해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방호복을 입는다. 그러나 방호복을 입는다고 해도 인간의 기술로는 이 방사선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온 부담이 크고, 만약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이라도 하게 되면 그 일대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그곳은, 이거 후쿠시마 원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폭발 사고 나갖고는 살 수가 없어, 그 주변에. 자, 그리고 서로 자신의 마을은 안 되고, 이걸 님비 현상, not in my bag, 그래서 님비라고 그래요. 원자력 발전소 필요해도 우리 동네는 안 돼.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건 좋은데 대신에 우리 동네는 안 돼. 이게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자신의 마을은 안 되고 그래도 필요하니 다른 마을에 설치하라는 님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융합 발전을 고집하는 이유는, 핵융합 발전으로 만드는 우라늄 1g은 1g, 정말 작죠. 1g, 적은 양인 1g은 석탄 3톤과 맞먹기 때문이다. 와우, 야, 이게 지금 비교가 되나? 여기에서 우라늄 핵융합 발전으로 생산된 이 정말 1g밖에 안 되는 이 1g이라면 정말 10g도 아니고 1g이야. 어마어마하게 소량이죠. 이것은 석탄의 3톤, 와, 1톤 트럭 세대 분량에 맞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극이나 독도 주변에 묻혀있는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하이드라이드 등이 있다. 하이드라이드. 야, 이게 진짜 이게 하이드라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석유, 뭐 석탄에 버금가는 석유보다 더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 값이 비싼 그런 천연자원이라고 하는 하이드라이드라는 이 원료가 있는데 이게 그냥 석유라고 생각하면 돼. 예? 석유라 이 돌멩이인데 이게 석유야. 석유 같은 돌멩이야. 이거 얼음이야, 얼음. 불타는 얼음. 얼음 덩어리야, 돌덩어리 같은. 이게 어디에 있느냐? 독도 주변에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독도 주변에는 사실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해요. 이 하이드라이드도 있지만 막 망간이라는 물질도 상당히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이 독도를 자꾸 저렇게 욕심을 내고 틈만 나면 자기 걸로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독도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점 중에 그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호시탐탐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엄연한 우리나라 땅이고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우리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는 우리나라 또 군대가 가 있죠. 현재나 과거에나 우리나라 땅이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독도를 지키지 못하면 일본은 독도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울릉도를 지나서 우리 한반도를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요즘 배우죠. 임진왜란 1592년도에 조선을 침략해서 1597년도까지 7년간에 1592년도에 시작해서 1599년도인가요? 네, 7년 전쟁을 하죠. 1592년, 1599년. 그렇게 됐구나. 우리 병자호란이 또 1636년인가에 또 시작되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를 자꾸 이제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청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갖다 빼앗겨서 쳐들어왔었고 또 1910년에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죠. 1910년도부터 1945년도까지. 근데 일본은 또 다시 우리나라를 갖다가 침략하려고 하는 나라를 빼앗으려고. 근데 옛날 같은 그런 이제 역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이 얼마큼이 집요하고 끈질기고 호시탄탄 노리는가에 대한 우리 항상 경계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치연이는 이번 특히 주제 2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글을 또 잘 썼어요. 또 특히나 과학적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풍부한 자기의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내용을 잘 정리했습니다. 음, 네, 저 방송하니까요. 그냥 작업하셔요. 그냥 조용히. 네, 조금 이따 하셔도 되는데 언제쯤? 아니 좀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조용조용 하셔요. 네. 네, 교실에 이제 소독이 하시는 분들 오셔서 소독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치연이 글 잘 썼습니다. 이번에 우리 유리 거 봅시다. 우리 유리. 틀이 깔끔하죠. 이렇게 써야지. 틀이 이렇게 되어야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 1을 치연아 이렇게 봐봐. 치연이도 주제 1을 쓰고 한 줄 띄우고 자기 생각 쓰고 또 문단이 바뀌었다 그럼 한 줄 건너뛰고 자기 생각 쓰시고 그리고 한 줄 건너뛰고 두 번째 주제 소개하고 한 줄 띄우고 자기 생각 쓰시고 또 그러고 이제 문단이 바뀌었다 그럼 한 줄 건너뛰고 자기 생각 쓰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아주 깔끔하고 보기에 좋은 글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리도 보니까 문단에 대해서는 좀 알아. 문단 생각의 덩어리라고 그랬죠. 문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썼습니다.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중간 정도 이 정도면 훌륭하죠.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자, 석유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 맞아요. 이 석유 전쟁이에요. 서로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원인이 바로 이 석유입니다.
자, 얼마나 중요하며 하냐 하면 전쟁까지 일어나는지 궁금하여 조사한 결과 얼마나 중요했으면 전쟁이 일어났을까 해서 궁금했대요. 그래서 우리 유리가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는 자, 우리는 석유 자동차를 타고 석유로 난방을 하며 석유로 만든 전기도 이용한다. 또 석유로 아스팔트, 옷 등, 옷도 나일론이라는 것도 석유 원료에서 뽑아내 원료를 이용해서 만든 옷입니다. 나일론에 쓴 옷이. 자, 옷 등도 만든다고 했다. 자, 이렇게나 소중한 석유가 완전히 고갈이 된다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교통수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자동차를 이제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석유가 이제 고갈됐기 때문에 이제 석유로 가는 자동차를 대신할 또 다른 교통수단인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 새로운 자원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전쟁을 하거나 멸망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석유 때문에 석유가 고갈이 되면 옆 나라의 이제 어떤 자원, 석유나 뭐 이런 것들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죠. 전쟁을 하거나 또 그걸 또 목적 달성을 못했어. 그럼 나라가 운행을 못하겠죠. 나라가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을 만큼 석유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나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내 생각에는 이게 참 좋아요. 자기 생각을 소개하는 거. 내 생각은 태양열 에너지를 많이 쓸 것이다. 태양열 에너지. 자, 그 이유는 일단 태양열 에너지는 우리에게 생명의 원동력을 제공해주고 또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열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너지를 포함한다. 그중 대표적인 에너지는 열 에너지이다. 열 에너지를 통해 전기도 생산하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태양열 에너지는 앞으로 50억 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다. 야, 50억 년이래. 50년도 아니고. 이 태양열 에너지는요, 사실 무한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태양이 존재하는 한 그 태양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태양열 에너지는 50억 년까지 갈 정도로 기간이 굉장히 또 석유 에너지가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면 이 태양열 에너지는 그런 오염 물질 배출 없이 천연 에너지로 아무런 피해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태양 에너지, 태양열 전지판을 이용한 태양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석유가 고갈되어도 우리는 태양열 에너지를 통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슬로우 리딩을 통해 석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석유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슬로우 리딩 독서 교육을 통해서 11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석유가 무엇인지, 석유가 왜 중요한지, 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는 무엇들이 있고 우리가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석유를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 공부가 되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정말 진짜 살아있는 공부입니다. 우리 유리 내용 잘 정리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가유리 거 볼게요. 우리 가유리 거. 우리 가유리도 옳지. 틀이 좋네요. 이렇게 틀이 좋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 글을 나중에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옮겨 적을 때는요, 이 문장이 짤막짤막하면 또 선생님이 길게 이어줘야 되거든요. 정수도 이제 글을 잘 쓰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제 이렇게 보다는 여기 우리 잠깐요. 유리처럼 이렇게 줄을 쭉쭉 길게 오른쪽으로 끝에 갈 때까지 쭉쭉 써주세요. 중간에 끊고 줄바꿈 하지 마시고 이렇게 끝에까지 오른쪽 끝까지 쭉쭉 이어서 써주셔요. 그러다가 문단이 바뀌면 한 줄 띄우고
한 줄 띄우고 다음 줄로 이렇게 이어주세요. 이게 좀 짧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또 이렇게 또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석유는 연료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섬유 같은 여러 우리가 사용하는 그 플라스틱 있죠? 석유의 원유는 색깔이 시커멓습니다. 아주 시커매요. 아스팔트 시커하죠. 아스팔트는 석유의 마지막 단계, 그 이제 석유를 걸러내는 작업을 정유라고 그래. 정유 작업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찌꺼기 남은 거 있죠. 그게 아스팔트야. 그 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도로에 깔아요. 그게 아스팔트 도로가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석유는 연료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섬유 같은 생활 필수 제품으로 의 재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석유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석유가 사라진다면 석유가 재료로 들어가는 제품들을 더 이상 값싸게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야겠죠. 자, 대체할 수 있는 자원과 물질, 바이오 디젤. 선생님 얘기했죠. 옥수수 같은 게 대표적인가? 옥수수 같은 것들을 사료나 또 인간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그러니까 옥수수를 갖다가 그냥 기계에 갈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야. 자, 바이오매스, 태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를 석유로 대신할 미래 에너지가 되고 있다. 이것은 네이버의 지식인에서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사실 인용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가율이가 인용을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2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